그때는 정말 살기 싫었거든요. 패배감의 그 어떤 굴욕감, 그게 저를 너무 눌러버리니까 그거를 못 빼기겠는 거예요. 3년만 열심히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일이라면 자기는 얼굴에 똥을 바르고 다니겠대요. 근데 저도 그렇겠어요.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기업 해썹 인증을 받은 훌륭한 기업입니다. 매일봄 대표이사 최용기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최 대표님 현재 하시는 사업 네.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감자 옹심이를 기본 베이스로 그 옹심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옹심이 하면 이제 그 강원도 전통식품인데요. 네. 이거 이제 현대의 어떤 그 입맛에 맞춰서 저희가 개량을 해서 이거 지금 전국 각 학교, 초중 고등학교 납품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이제 프랜차이즈 본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옹심이라는 식품은 그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음식에 들어가는 제품이죠? 옹심이는 이제 그 서울 경기 쪽에 이제 있는 또 이런 분들은 그 새알심이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새알심. 새알심. 그래서 그 새알 모양으로 동글동글한 이런 네. 모양인데 그게 이제 식감 자체가 말랑말랑하고 되게 쫄깃쫄깃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탕이나 국, 찌개, 뭐 요리에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주재료, 부재료로서 이제 사용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맛있다, 네. 식감이 참 좋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 계십니다. 일반 가정에서 수요도 있고 초중고등학교 급식에도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지금 많이 납품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어떤 학교 그 허락을 받고 시식을 할 기회가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학교에 가서 식사를 해보면 네. 아주 그 엄격한 어우, 가다로운 그 신세계에서 맞습니다. 식재료들이 네, 생산이 되거든요. 네. 그 맛도 아주 좋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중고등학교 지금 몇 군데나 지금 납품하고 지금 이제 그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다 나간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지역을 총망라해서 뭐 서울권, 경기권 해가지고 그 저희가 그 정확한 그 코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점점 넓혀 나가는 중입니다. 네. 이제 이게 바운더리를 넓혀 나가는 중이라 가지고 그 정확한 뭐 학교 파악을 뭐 얼마가 들어간다 보다는 지금 이제 저희하고 저희 그 같이 일하는 협력사가 있습니다. 네. 그 협력사 통해서 서서히 점점 이제 그렇죠. 영역을 넓혀 나가는. 여기는 유통을 네. 직접 하시기보다 맞습니다. 다른 유통원이 따로 있습니다. 네, 유통을 통해서 네. 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주로 서울 경기죠. 강원까지. 전국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네. 하고 있고요. 예. 수요는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시기까지 네.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많았죠. 대표님 처음에는 어떤 일을 몇 세 때 시작을 하셨습니까? 경제적으로 금전을 갖다 취득하는 그 저는 이제 그 조금 과거로 내려가면 네. 저는 좀 자립심이 좀 뭐 강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혼자 좀 제 스스로의 일을 좀 하는 거 원해서 제가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뭐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소위 말하는 노하다 막노동이라고 하죠.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여름방학 때 우연히 이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가 한번 제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뭐 학생각부에서 일단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이. 그러다가 그렇죠. 다음 날 또 찾아가서 이제 제가 좀 약간 좀 부탁을 드렸죠. 네. 네, 제가 좀 집안이 어려우니까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 어렵지 않았지만은 왠지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하루 일당 8,000원 정도 받고 예, 그때 뭐 생전 처음으로 이제 그 남의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처음 그 일대 정도였는데 되게 더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뭐 하루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죠. 이제 여름방 내내 했습니다. 그래요? 예, 여름방 내내 해서. 너무 더운데도. 근데 저는 왜 그때 또 제가 운동을 하던 또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뭐 수련이라 생각을 하니까 뭐 그렇게 뭐 힘들거나 그런 건 몰랐고 외래 좀 즐기는 마음으로 했지 않았나. 예. 그럼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이 아니고 스스로 돈벌이를 자신의 노력을 해낸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때. 그때 이제 막노동을 해서 한번 해서 제 기억을 전에 그걸 다 어머님 갖다 드렸고. 효자시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그때 속설이라 그럴까요? 그 첫 봉급은 뭐 부모님 속옷 갖다 네, 사서 드린다는 빨간 말에 속옷. 네. 그걸 제가 시행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맞습니다. 내복을 사가지고 음. 어머니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사실상 뭐 좀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네. 경험을 이제 좀 뭐 지금 정확하게 이제 그 날짜별로 기억 못 하겠지만 대략 어떤 일을 유통에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뭐 그 운전면허를 취득을 제가 20살 초반에 한 21살경에 면허를 땄어요. 네. 면허를 따가지고 면허를 딴 지 한 달 만에 이제 그 취직을 했죠. 운전기사로.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운전 실력이 좋진 않은데 무작정 그냥 취직을 한 겁니다. 네, 저는 그때 제가 공부 쪽에 별 취미가 없어가지고 대학교 진학을 이제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친구들은 대학 다니고 이제 공부할 때였는데 저는 이제 바로 그냥 그 취업을 하는 쪽으로 네. 그 방향을 잡아서 그때 면허를 따서 그때 지금 이제 일종 보통 면허, 트럭 면허를 따가지고 그때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때 경진기계 설비라고 지금 이제 없어졌겠죠. 네네. 그 보일러 설비하는 업체였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저보고 운전을 잘하냐 그래요. 너 운전 잘하냐고. 그래서 네네. 잘한다 그랬죠. 네. 면허 딴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잘한다 그러니까 키를 주시면서 차를 골목엔 차를 이제 빼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나오면서 사고가 났죠. 네, 힘들었을 것 예, 같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옆에 문짝을 그 전봇대에다 들이받아가지고 입사 첫날. 네. 그래서 이제 문짝 다 찌그러뜨리고 네. 근데 또 사장님께서 되게 좀 그거를 좀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트럭도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었고 망가진 데가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또 의지가 좋았던지 그냥 찌그러진 거는 뭐 개의치 않으시고 그 같이 일하는 이제 그 다른 형들한테 제 운전 좀 가르치라고. 네, 그래서 운전을 배우면서 운전기사를 했습니다. 네. 고일을 몇 년 하시다가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그걸 한 이제 한 1년 반, 한 2년 가까이 좀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운전기사라고 들어갔지만 그 보일러 설비하는 업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도 역시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는데 그 수도 배관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네. 보일러 배관, 네. 하수도 배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그럼 시공도 하신 거네요? 같이 했습니다. 네. 네, 네. 일 배우면서 이제 뭐 연장 다루는 법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때 사실 이제 그때 배웠던 가지고 지금 평생 써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또 공장을 맞습니다. 예, 네. 그때 배웠던 게 정말 그 요긴하게 지금 사용이 되죠. 뭐 회사에 뭐 기계가 뭐가 좀 설비가 수도가 망가지거나 뭐 전기 같은 게 조금 안 되면 좀 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가 처리를 하니까 네. 아주 유용하게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가 현재로, 현재가 미래로 다 연결이 네, 아마 그래서 옛 어르신 말씀대로는 뭐 진짜 도둑질 빼놓고는 다 배우라는 말이 네. 정말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요. 그 현재 하시는 일 관련해서는 네. 이 업계와의 인연이랄까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쭉 그 전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뭐 어묵 유통부터 고추장 유통 뭐 네. 도배 장판 설비 해가지고 네. 뭐 닥치는 대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24살 쪽에 제가 또 체육관을 운영을 체육관을 또 운동을 좀 좋아해서 가지고 사부님이 이제 중 가시면서 체육관을 맡겨놓고 가셨거든요 저한테. 저랑 전문 경영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거네요. 그때 이제 뭐 전문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그 관장 직함으로 그 이제 그 뭐 후학들 좀 가르치고 오너는 중국에 계시고 저는 이제 좀 체육관 봐드리게 되고 또 후배랑 같이 이제 그때 운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고. 그때 노래방을 또 저희 삼촌이 또 오픈하셨는데 제가 또 이제 노래방을 또 경영을 제가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25살 때는 5살 때는 이제 노래방 그걸 또 진행했었고 두 업종 다 위탁 경영 사장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진행했습니다. 또 그건 또 노래방 같은 경우 집안의 어떤 이제 그 생활을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또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렇게 사업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또 했지만은 이제 제 인생에 정말 그 뭐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것도 역시 좋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다단계 뭐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죠. 한때 엄청나게 정적이었죠. 맞습니다. 그 A사의 그 네트워크 사업을 지금도 있는 A사입니까?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큰 회사고 제품도 좋은데
제가 이제 26살 때 거기 이제 뭐 몰입하셨어요. 몰입을 해서 29살 때까지 제가 3년을 꽤 오래 만 하셨네요. 3년을 전업으로 제가 일을 네. 했어요. 그 독립 사업이죠. 1인 사업이죠. 맞습니다. 네네. 1인 사업자였고 뭐 자기가 스스로 뭐 유통부터 뭐 유통은 되어 있지만은 네네. 제품을 저희가 이제 어쨌거나 그래도 판매로 시작되는 거고 네네. 또 회원 가입을 또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서 어떤 영업적인 기틀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도 또 이렇게 그 사실 그 당시 처음 취급했던 제품들이 그 세제 위주 네.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또 이제 그 남자라는 또 어떤 입장에서 또 세제를 또 유통하고 판매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예, 주부님 상대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생판 모르는 분들한테 가서 또 이렇게 좀 어필도 해야 되고 이런 네. 부분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때 제가 좀 영업적인 어떤 기본기를 좀 다지지 않았나. 예, 이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엄청난 진짜 하나만 기억나는 거 말씀해 주시면. 네, 뭐 두개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일 중에 그 친구네 이제 어머님이 계시는데 하숙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랑 고등학교 때 친구였구나. 그 친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어머님 하숙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친구네 어머님이니까 가서 뭐 밥도 먹고 이제 뭐 놀고 그랬는데 뭘 한답시고 어느 날 뭐 양복을 촥 빼입고 가방을 이렇게 2개를 들고 그때 이제 그 제품 가방이랑 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이제 그 제품 시연하는 설명한 게 있습니다. 네. 칠판. 네. 칠판 외에는 이제 그 구조를 설명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 교육을 교육을 미니 화이트보드 같은 거 아닙니다. 되게 컸어요. 2절 정도 되는 큰 네. 또 그걸 들고 다녔거든요. 네네. 가방이 한 4개 정도 됐는데 음.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이걸 다 갖고 다녔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앞에 가서 이제 이제 그 시연하는 것 중에 이제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그 세제를 녹여가지고 이제 그 가재에다가 이제 그거를 묻혀서 바로 물로 빨아내는 뭐 이런 시연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걸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어필을 주는 거죠. 그걸 이제 시연을 해드렸어요, 어머님 앞에. 저는 이제 제 사업이니까 정말 자신 있게 이제 가서 했는데 어머님은 이제 그 좀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유, 너가 이젠 하다. 친구 어머님. 네, 저를 뭐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네. 저희 뭐 친구랑 매일 뭐 그냥 뭐 개구쟁이 같이 그냥 늘 지냈던 뭐 이런 시절들 아셨는데 갑자기 좀 진짜 먹고 살겠다고 정말 측은한 마음으로 뭐 그때 이제 제가 경진기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그 보일러 설비 네. 매일 뭐 흐무치고 막 트럭 끌고 다니는 모습도 보셨고 네. 그러다 어느 날 양복을 촥 빼고 오니까 처음에는 막 놀라시더라고 이게 좀 왜 그러냐고 너 장가가냐고 양복 네, 너 장가가냐 뭐 이렇게 네. 하길래 아니다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을 했어요. 뭐 급한 마음에 이제 막 약을 바르고 막 그 효과를 효과를 하니까 좀 신기하시는데 어머님이 그때 불자셨거든요. 근데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저를 되게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치근하게. 네, 저는 저의 사업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당당한 사업자였는데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막 갑자기 막 좀 맥이 빠지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어떤 좀 뭐 창피함도 있었고 근데 그때 아마 오기에 생긴 것 같아요. 그때 3년 4년 그때 반드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어머님한테 성공하는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죠. 네. 예, 그렇게 3년을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되지가 않았어요. 열심히 하셨는데요. 저희 춘천서 그때 이제 저희 그 그룹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네. 그 그룹이 있는데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폰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위에 있는 분이 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또 그분한테 따를 수가 없으니까 또 그 위에 분이 찾았다 보니까 그 라인이 서울 쪽에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서울을 아마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서울을 매주 올라갔죠. 매번 올라가고 또 이제 제가 그 교육을 듣고 와서 이제 전파를 해야 되니까 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에서 하다가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무실도 오픈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시 재호를 만나려고 막노동을 또 선배랑 같이 또 제 다운라인이 또 선배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또 막노동을 해서 돈을 모여서 월세를 하나 10평짜리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또 사무실 오픈을 하고 또 의자가 없으니까 이제 중고 가서 또 의자 50개 또 갖다가 또 놓고
이런 과정을 사무실을 한 4번 정도 운영한 것 같습니다. 아, 3번 정도, 4번 정도. 예, 지금 기억으로는. 네. 그래서 뭐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뭐 2, 30명 모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금방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마케팅적으로는 돈을 벌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월 1,000만 원 수입자 대단한 돈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3년만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해서 정말 그 말하는 흔히 말하는 다이아몬드 네네. 거기 가게 되면 평생 죽어도 자식 때까지 유산되는 돈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 좋은 걸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 기가 막힌 학벌도 필요 없지, 자본도 필요 없지, 뭐 오로지 능력, 자기 어떤 노력을 인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이다.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한 3년 정도 하고 한 1억 정도를 제가 좀 시원하게 까먹고 오히려 예, 1억이라는 돈은 이제 또 저희 지인들한테 또 음. 저희 집에다가 그때는 좀 그 어머니 또 그 사업을 그때 같이 하셨고 사실은 또 저희 스폰서 그 소개를 해주신 분이 어머님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 뜻이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혼동하지 않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스폰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스폰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사업 돈을 지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인데 또 책임이 있으시니까 제가 또 워낙 저는 또 한번 또 손을 대면은 좀 끝장을 보는 좀 그게 있어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했어요. 네. 진짜 뭐 누가 보면은 진짜 미친놈이라는 말까지 제가 들을 정도로 아주 진짜 뭐 피라미드 대왕이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고 다단계에서 그 정도 열정을 갖고 하셨으면 네. 상당히 뭐 다이아몬드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단계 정도 네, 그래서 것 같은데. 일정 부분까지 갔었습니다. 네. 갔고 그리고 지금 그 6개 밑에 이제 하부 조직이 6개 정도 라인이 전업으로 활동하는 분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업의 기초를 닦았던 부분은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상대방을 그 설득해야 되는 일을 아무래도 소위 말씀드려서 이제 좀 이렇게 끌어들여야 된다 그럴까요? 네. 네, 그 스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진짜 뭐 제가 만나본 중에는 뭐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뭐 여러 분들 많이 계시는데 처음부터 주는 건 들지 않았어요. 제품에 자신이 있었고 또 그 당시 그 회사도 나는 글로벌 회사였었고 네. 그래서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열정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교육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 어떤 시스템을 알게 되고 제품 좋고 회사가 좋고 시스템이 단단하니까 뭐 그 당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뭐 누굴 만나든 간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후배가 그 자기 후배 밑에도 어떤 다운을 소개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때 26살이었는데 50대 초반 먹은 분을 이제 그 비디오 방 하시는 대표님이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을 이제 비디오 방을 놀러 가면서 그분을 후원을 한 거예요. 네. 비디오 방. 자기들 그 친구도 그때 나이가 22살 이러니까 뭐 아는 인맥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 친구 열정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보고 무작정 그냥 보는 사람마다 그냥 가서 막 전달한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럼 상당히 잘 됐을 것 같은데 그 네. 사업으로 오히려 1억을 경제적으로 손실을 네, 보고 네. 그 사업을 그만두시게 된 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 사실 그 재원도 이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뭐 저희 지인분들, 형님들 이렇게 그 당시에 또 그 당시 사업이 또 좀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하던 분이 있었는데 3년 동안에 제가 이제 쓴 비용이고요. 그 제품을 그 세팅이라 그래가지고 마감 전에 제품을 사재기라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매입을 해야 되는. 매입을 해서 그거를 또 30% 마진을 보고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또 아시는 분들한테 마진을 받고 판다는 것이 또 조금 현실적으로는 또 조금 좀 힘든 일이고 원래는 그 마진을 맞습니다. 해야 돈을 버는 맞습니다. 마진을 또 예, 포기하고 그래서 1차 마진은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30% 마진으로 활동을 하고 진짜 마진은 이제 제가 구매한 제품 말고 제 밑에 하부 그룹들이 제품을 구매하든지 할 경우에 매출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일종 프로테이지를 저한테 이제 수익을 취하는 형식이거든요. 대부분 네트워크나 다단계 회사들이 그런 이제 구조되어 추천 있는데 수수료가 많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씩 돼가지고 그 바운드 그 라인이 커질수록 이제 제 수익은 올라가고 이제 소위 말하는 핀도 올라가는 이런 구조인데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했던 부분이고 근데 그 뭐 한 해 두 해 이제 지나고 한 달 더 지나가는데
수입이 당장에 일어나진 않거든요. 네. 예, 그 판매에 대한 뭐 부분도 수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차도 운행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다운라인들한테 동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 하부 예, 하부 그룹들한테 그 성공자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연출하기 위해서 좀 과도한 소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또 그룹 내에서 회사 차원에서 핀 수여식을 내요. 한 달에 한 번씩을 그 성공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를 하는데 랠리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던 게 이제 그 올림픽 서울 체조 경기장. 네. 거기를 그 대관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 2만 명, 3만 명 정도씩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그 한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인 거죠. 네. 그 그룹이 자체가. 한 명으로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네트워크라는 사업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근데 또 불구하고 최 대표님 경우에는 그 3년 동안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재정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을 나고. 그때 이제 제가 또 인맥 자체 저도 뭐 어릴 때였으니까 제가 만났던 접했던 이제 친구들 주로 후배들 되니까 나이들이 뭐 22~23살. 그 친구들이 사회적으로도 돈도 없고. 네. 그러면 서울에 랠리를 또 가려면 입장요금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입장요금이 뭐 입장료가 3~4만 원 정도. 그럼 10명 뭐 보통 제가 데리고 올라갈 때는 한 5명씩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거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또 돈이 없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아브라인에서 본인이. 네, 제가 또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그 당시에도 얘를 끌어들인다는 속셈보다는 정말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고 또 정말 고생하는 후배들한테도 좀 이런 성공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다 같이 성공하자 뭐 이런 어떤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요즘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크는 조직들인데 그 사업 자체는 내용적으로는 같이 커가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전 너무 그게 매력적이어서 바람직하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진짜 저도 어린 마음에 아주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어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진짜 아주 최선을 다했죠.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랠리를 뭐 매번 참여하다 하고 제품 사서 또 써보고 제가 또 그 제품을 사서 팔지도 못하고 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 어린데만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뭐 교통비 뭐 생활도 해야 되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뭐 하다 보니까 대략 한 1억 가까운 돈을 좀 쓰게 된 거죠. 경험으로는 만약에 인생 후배들이 네. 그런 또 유사한 다단계 사업을 하겠다면 좀 이제 말리고 싶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상 그래요. 이게 이제 물론 다단계나 네트워크는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네. 저는 사실상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돌아보기도 싫은 경험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때의 제 어떤 영업적인 어떤 마인드나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 네트워크 사업하는 분들 보면 교육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비즈니스 교육을 무지하게 받는데 그게 무릇 어떤 다단계나 어떤 네트워킹에 대한 사업도 내용을 떠나서 전반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거기서. 그것도 어떤 연사들도 많이 초빙합니다. 연사들을. 네. 그래서 일하시는 각계각층의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각자 경험담들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하시는 분도 오시고 뭐 교수님도 오시고 또 그런 분도 이런 사업에 뛰어들어서 부업으로 하시는 모습들도 보고 또 각자 개개인의 어떤 스피치를 듣다 보면은 많은 분들의 경험들을 또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3~4년이 꼭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 성공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 중요한 또 경험이었다. 네, 그게 지금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모든 사업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이 사업을 하던 장사를 하던 간에 제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처음에 시작은 판매거든요. 네. 제품의 판매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영업이 이루어지고 또 회사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판매가 핵심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뭐 판매 기술, 방법들 그리고 정말 이제 힘든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판매를 하시면서 마음을 다쳐요. 특히나 뭐 보험하시는 분들 보험 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분들 제가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보험은 형태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역이잖아요. 네. 그걸 팔잖아요. 근데 네, 네. 그런 분들도 오세요. 그런 분들. 그러면 정말 우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본 분들 중에서 정말 통곡하는 분도 계시고 그 자기 어떤 그 어려운 부분들도 하소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네. 저도 그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도 많이 당했고 보면서 또 진짜 아침 9시 반에 이제 치약을 팔겠다고 가게 들어갔다 뭐 소금도 맞고 뭐 그런 경험도 해보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치약을 제가 한 100개 정도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 A사의 네, 그 네, 고품질의 네, 고가의 네. 아주 비싼 그거를 아는 사람이 한 개가 오잖아요. 네. 그게 당연히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야죠. 그렇죠. 네, 물론 파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제품 판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떤 이제 그 어떤 네트워크 쪽에 어떤 이제 영입을 설득을 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할 만한 분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리더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뭐 소위 말하는 뭐 목숨 걸고 한다 그러잖아요. 창피함도 없고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 뭐 창피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말씀하세요. 3년만 열심히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일이라면 자기는 얼굴에 똥을 바르고 다니겠대요. 네. 네, 그분 얘기가. 근데 저도 그렇겠어요. 아니 3년만 열심히 진짜 일을 해서 3년 뒤에 진짜 3년만 열심히 해서 1,000만 원이 매달 저한테 들어오고 그 수입이 그 수입 자체가 또 뭐 어떤 제 자식까지 상통된다 그러면 꼭 안 할 사람이 없죠.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립박수 쳤거든요. 일어나서 뭐 정말 미친 듯이 쳤어요. 그분한테. 왜냐면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 아니 정말 뭐 똥을 바르다 아니 똥을 먹지 못하겠어요? 저는 먹겠더라고 진짜. 그 당시에는 진짜. 똥이 아니라 더한 것도 먹을 정도로 너무 절실한 거죠. 그럼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등록금 수업료를 내듯이 네.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니까 상당한 그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스스로 깨닫고 배운 것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그게 과연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그때 이제 30살에 제가 이제 사업이 그때 좌절이 돼가지고 네. 좀 뭐 반폐인처럼 살았어요. 한 몇 개월. 다단계 사업 3-4개월 마감하고. 그러니까 저도 운동할 때는 78kg대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3년을 그때 이제 3년 뒤에 운동을 하지 하고 운동을 이제 쉬게 됐거든요. 사업하는 3년 동안은 네, 아예 못했어요. 네. 왜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동은 많았고 주로 춘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았고 또 사람들도 모시고 또 거기 말하는 픽업센터에 그래서 쇼핑센터가 있으면 서울에 제품도 안내도 해야 되고 또 홈 미팅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밤 늦게 만나요. 네. 뭐 7시, 뭐 8시 일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네. 매일같이. 오늘은 뭐 여기 스폰서, 서울에 있는 스폰서가 그때 뭐 독산동, 철산동에 있는 이제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 위에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미팅을 주관을 하세요. 매일. 그럼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제 얘기는 안 들어요. 제 3자 말은 잘 듣죠.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참 설득을 해서 그 친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네. 서울 뭐 방이동, 독산동 가면은 그분들이 저 대신 이제 이런 사업 얘기를 해주죠.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사업을 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내려올 때 슬쩍 눈치 보면 뭐 아주 반은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네. 오면서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한번 친구들을 소개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나한테 속으로 이제 흐뭇해지는 거죠. 예, 한 명 이제 소위 말해 나쁜 말로 꼬셨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마케팅 인력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면서 이제 저도 점점 이제 좀 회의도 오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몸이 78kg에서 한 100kg까지 이제 그때 이제 식사를 제때 못 하고 밥을 아침 먹고 어떨 때는 못 먹고 새벽에 이제 들어오니까 잠 한 2-3시간 자고 다시 서울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편의점 가서 라면 또 새벽 3시에 라면 먹게 되고 또 만두 돌려서 같이 좀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커피를 제가 하루에 믹스 커피가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믹스 커피를 한 20잔 이상 먹은 것 같아요. 하루에 20잔? 네. 그땐 자판기가 많았거든요.
그랬죠. 길에. 네, 길이 많았어요. 그럼 뭐 200원이니까 이제 좀 만만하니까 또 배도 고프 수출하니까 힘도 나고 힘도 들고 그러면 또 자판기 또 모아서 먹고 담배를 제가 세 갑을 폈어요. 하루에 세 갑이요. 야, 하루에 세 갑 담배를 피고 또 이제 뭐 밤 늦게 먹고 커피 마시고 그 몸 상태가 완전히 뭐 정말 그러면서 이제 뭐 머리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머리 탈모가 그때 진행 스트레스에서 사람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거든요. 뭐 다운라인들 또 이런 또 주위의 시선. 네. 제가 가면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주변 친구들이 뭐 피하는 거죠. 네. 영업이 있는 예, 피하고 뭐 제가 뭐 전화하려 그러면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좀 길거리 보면 이제 도망가고 뭐 또 이제 뭔가 나한테 팔려고 네, 하는 뭐 생각에서. 끌어들이지 않나. 그리고 네. 또 소문에는 뭐 이제 30살 딱 됐을 때 이제 딱 이제 이제 좀 정말 못하겠다. 할 만큼 했다. 예, 이제 전 뭐 제 의지로서는 이제는 너무 힘들고 버텨서 갈 힘도 없다. 그래서 거의 진짜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좀 뭐 페인은 아닌데 밖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이 시내를. 왜냐면은 마음도 다치고 사람한테 어떤 뭔지 모르는 어떤 배신감 같은 거, 어떤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뭐 제 스스로 느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어떤 패배감이었겠죠. 어떤 제 스스로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네, 목표했던 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모르고 돌아보니까 몸은 이미 뭐 뿌릴 대로 불어가지고 되게 무기력한 상태로 있었고, 뭐 담배를 뭐 하루에 3년을 막 두세 갑씩 담배를 폈더니만 몸도 지치고. 머리에 탈모가 와가지고 머리는 막 정말 좀 휘할 정도로 막 다 빠져버리고 정말 누가 보면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완전히 이건 무슨 정말 말을 표현할 수 없던 패배감 또 이런 어떤 그 자괴감 같은 거. 그래서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안 좋은 선택도 좀 몇 번 또 그런 좀 시도도 좀 있었고 그 당시 또 결혼을 앞둔 저희 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미안하죠. 제가 좀 빨리 좀 자리 잡아서 결혼을 좀 할 마음이었는데 그게 다 좌절되다 보니까 좀 이제 면목도 없고 그래서 또 아는 마음을 좀 달래려고 제가 또 좀 기타를 좀 좋아해가지고 한 1년 한 6개월 정도 한 8개월 정도를 그냥 기타 학원 아는 분 통해서 그냥 거기 묻혀있던 것 같았어요. 거기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추스릴 수 있으셨죠.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그때 이제 클래식 기타를 조금 그냥 잘은 못 치지만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배우는 거를 가서 조금 선생님한테서 배우면서 거기 조금 유연을 많이 얻고 좀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게 되겠더라고요. 그때는 운동으로 다시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좀 그것도 이렇게 쉽게 몸이 이미 불어버리니까 너무 힘들죠. 자신감도 없고 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그냥 정신적으로 많이 좀 이게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신의 어떤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좀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있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또 그 집안에 이제 먼 친척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늘푸른 식품이라는 그 식품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친척어른이. 네,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두 분이서. 공동. 저는 몰랐어요. 네. 제가 이제 어머님도 안타까우셨겠죠. 제가 집에서 그냥 이제 기타만 치고 앉았으니까 한 6개월. 그때는 정말 살기 싫었거든요. 패배감의 그 어떤 굴욕감. 그게 저를 너무 눌러버리니까 그거를 못 빼기겠는 거예요. 그걸 막 그 분노. 집 바깥을 나가는 거죠. 그 분노감, 뭐 어떤 상실감, 뭐 이런 어떤 패배감 이런 게 저를 계속 압박을 주니까 잠도 못 자겠고 막 이런 막 수치심에 뭐 사람들 다 끊고 거의 칩거 생활을 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타 치면서 있는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또 어느 날 그 늘푸른 식품 회사라는 그 이제 그 동글동글한 그 건강식품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하셨어요. 근데 말이 건강식품 회사지 가정집에서 그냥 가내수공업으로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조그만 회사였거든요. 이름만 회사지 실상 뭐 그냥 가내수공업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걸 또 나름 또 아는 지인분이 하던 걸 인수를 해서 그걸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저한테 또 권유를 하신 거죠.
가보니까 가정집 2층 집에 진짜 무슨 냉장고가 몇 개 있고 책상만 2개 있고 그 다예요. 네. 그 제품도 쌓여 있고. 그 제품은 재료나 뭐 어떤 효능이나 그런 건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니까 뭐 이제 뽕잎으로 만든 차, 아, 네. 뽕잎차, 뽕잎환, 네. 느릅나무 환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네. 보니까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제 그 환 형태로 그 만들어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그때 아마 그 우체국 쇼핑에 납품하던 거를 인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카탈로그 잡지 아마 지금으로 보면은 이런 인터넷 쇼핑의 어떤 초창기지 않았나. 직전 통신 판매. 예, 통신 판매의 어떤 그런 구조였었죠. 그래서 그거를 들어갔는데 저도 뭐 아무런 뭐 경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판매만 경험이 있었지 그건 제조를 하는 그렇죠. 제조에는 예,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제조하는 경험이었었고 또 그거를 인수를 해주신 분이 어르신이었어요. 연세가 70 넘은 분인데 이제 노하셔서 어머니가 연로하셔가지고 아는 이제 그 타신 분. 하신 분이 네네. 또 이제 그 저희 친척분하고 어머님을 같이 인수하신 분이 잘 아시는 분이라서 네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속으신 거예요. 네, 속았어요 거기에 또. 네. 그래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팔리질 않는 거죠. 제품이. 예. 그냥 뭐 떨렁 우체국 쇼핑 잡지 하나만 실어놓고 그때는 인터넷 쇼핑이라는 것도 없을 때였고요. 네네. 어디다 팔 데가 없는 거예요. 단지 뭐 우체국 쇼핑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네. 안 나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식품회사를 어차피 인수를 했으니 타이틀은 식품이니까 그러면 누구나 잘 팔리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무런 어떤 경험 지식도 없이. 그래서 어머님하고 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어머니께서 만두를 할까? 네. 예. 어머님이 이제 음식은 잘 하셨거든요. 네네. 예. 뭐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만두 또 맛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또 좋아하시는 또 품목이. 뭐 그러죠 뭐 하고 만두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게 시작이었어요.